보자. 이제 오늘은 무리수와 실수 할 거거든. 무리수와 실수인데 어디지? 원리해설 펴 원리해설 무리수 실수 펴고 봅시다. 7번 실수와 소수를 분류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소수부터 분류할게요. 2-1에서 배웠어. 자, 소수는 뭐뭐 있다? 무슨 소수, 무슨 소수.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어. 유한소수가 뭐지 얘들아? 소수점 아래 숫자가 유한개. 그치? 끝이 있는 거지. 근데 무한소수는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무한소수는 또 두 개로 나뉘죠. 뭐하고 뭘로 나눠요? 2학년? 그렇지. 순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뉜다. 자, 그래서 2학년 때 어디까지 배웠냐면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유한소수는 0.7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분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 그 다음에 순한소수 0.7땡 같은 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뭐라고 말했지? 유리수. 그렇지, 유리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는 유리수 범주에 들어갔고,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치? 이런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수라고 불러. 자, 무리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다. 이게 무리수의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유리수도 이제 배웠고 무리수도 배웠지. 그래서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실수라고 부를 거야. 다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할 수 있다. 되나요?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그냥 모든 수는 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수학에서 어떤 수가 있다. 그러면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실수는 뭐하고 뭐를 합쳐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자, 잘 알고 있는가 볼까요? 유리수의 종류가 뭐뭐 있었어요?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지. 다시, 정수는 뭐하고 뭘로 분류가 됐어? 정수는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곧 자연수랑 같은 말이고, 음의 정수, 요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양의 정수는 뭐 1, 2, 3 뭐 이런 것들이 양의 정수고, 음의 정수는 마일, 마이, 마삼 뭐 이런 것들이 음의 정수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 0.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잖아. 그럼 무리수는 뭐냐? 아까 무리수의 뜻이 뭐라 그랬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냐? 원주율 파이. 얘는 대표적인 무리수 중에 하나야. 그리고 또 배웠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것들 있지. 얘네들도 대표적인 무리수에 들어간다. 됐나요? 그래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거,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 그러면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수는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된대. 이런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유리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무리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지. 다 썼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실수 체계를
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써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수학 가면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집합에서 배울 거거든. 네, 원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수 체계는 뭐 있었어? 유리수 있었지? 무리수 있었지? 또 뭐 있어? 정수 있었지. 그지? 그리고 뭐 있어? 자연수가 있거든? 그리고 실수 배웠잖아. 이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수는 뭘까? 그렇지, 실수. 모든 수가 실수라고. 그래서 실수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거고 요 안에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요. 유리수가 아닌 거는 다 무리수야. 그 다음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니까 이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는 양의 정수, 영음의 정수가 있었지? 근데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크게 실수 체계를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이제 포함 관계를 써보라 그랬는데 그냥 이제 쓰진 않을 거고 그냥 말로 할게. 맞는가 봐봐. 자연수는 유리수에 포함이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유리수는 무리수에 포함된다. 그럼 맞아, 안 맞아? 유리수는 무리수에 포함이 된다. 맞지 않죠? 다음에 무리수는 실수에 포함된다.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지? 다음에 정수는 실수에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요 그림 보면 포함 관계를 찾을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9번은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실수의 연속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9번에 첫 번째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건 뭐냐면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거는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유리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대. 얘가 유리수의 조밀성이야. 그러니까 2분의 1과 뭐라 그럴까 3분의 7은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잖아. 이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 있을까?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유리수 몇 개 있어요? 셀 수 있어요? 5개? 없어요. 셀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아니, 그치, 없지. 저기 무수히 많은 됐어? 셀 수 없지. 무수히 많다고. 아니, 저기 중간에 뭐? 무수히 많은 존재함.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바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게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무리수의 조밀성은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사이에 무수히 뭘 빼먹었네. 많은 무리수가 있다. 그 빼먹었네. 위에 많은이 맞는데 빼먹었어.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얘들아 그 1번 바꿔. 빼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 뭘 예를 들까? 루트 2와 예를 들어 루트 7이 있어. 얘네들은 무리수지. 이 사이에 무리수가 몇 개 있을까? 무리수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잖아.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숫자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무한히 많지.
그럼 엄청나게 많은 수가 존재하겠지. 그게 무리수의 조밀성이란 소리야.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봐.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몇 개 있을까요? 유리수.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몇 개 있을까? 예를 들어 2분의 1하고 루트 7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 있을까? 뭐라고? 무수히 많아요. 무리수는 몇 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지. 그냥 설명 들어봐.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는데 모든 유리수를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어? 없어? 1학년 때 배웠지.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어. 그 다음에 무리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얘가 1이고 얘를 2라고 하면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에 어떤 점에 루트 2라는 거를 대응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도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직선은 봐봐.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고. 자, 이건 뭔 말이냐? 봐봐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부른다. 그게 유리수와 무리수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모든 수들을 전부 다 수직선에 다 나타냈을 때 내가 여기 수직선에다가 모든 유리수들을 다 채워 넣었어. 이해돼요? 모든 유리수를 다 채워 넣었어. 그러면 이 수직선은 이 유리수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점을 다 찍었어. 그럼 그 수직선이 빽빽하게 다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민건아, 네. 채워져 안 채워져? 진짜로? 아니요, 안 채워요. 안 채워지지.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존재하지만 뭐도 존재해? 무리수도 존재하겠지. 맞아요? 아따, 0.5와 0.7 사이에는 무리수가 몇 개 있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히 많겠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유리수를 다 찍는다고 하더라도, 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빈 공간이 생겨 안 생겨? 무리수 자리 빈 공간이 생겨.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하는 무리수를 여기 수직선 위에 다 찍었어. 그럼 이 수직선이 완전히 빽빽하게 메워질까? 안 메워질까? 안 메워진다고. 왜?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도 무수히 많지만 뭐도 많이 있어? 유리수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무리수를 여기다 다 찍었어. 근데 무리수와 그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들 빈 공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리수만으로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실수로는 완전히 메울 수 있다고. 왜? 실수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수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라 그랬잖아. 모든 수를 다 찍었어. 그럼 수직선이 완전히 다 메워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실수의 연속성에 대한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수직선 위의 각 점들은 각 점에 실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요. 이게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뜻이야. 그럼 수직선이라는 건 뭘 의미해? 수직선. 수직선 위에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어 다? 실수들로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나타내는 선이야. 그게 수직선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실제로 나타내보자. 수직선에다가. 그래서 유리수 나타내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를 나타내는 걸 할 건데, 자, 뭘 이용해서 무리수를 나타낼 거냐,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을 시킬 거야.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지금 여기가 0이고 마 1이고 여기가 1이거든? 그러면 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4개가 그려져 있잖아. 4개가 그려져 있을 때 요렇게 지금 이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를 말해봐 얘들아. 얼마일까요? 초록색 사각형 넓이 얼마야? 서원아? 얼마야? 해봐. 이거 4개 넓이 얼마? 4죠? 그럼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절반이니까 2가 되겠지. 자, 얘는 넓이가 2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가 2일 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된가? 루트 2. 얘들아 여기 봐봐. 그냥 다시 할게. 여기 넓이가 2야.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이지. x제곱이 2라는 거잖아.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뭐 있어? 2의 제곱근이죠. 2의 제곱근은 뭐뭐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근데 변의 길이니까 음수는 될 수 없겠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고. 그러면 이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가 2일 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루트 2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랑 똑같은 선을 그리면 되거든? 어디다 그릴 거냐면 7번 봐. 7번 봐야 돼. 어디다 그릴 거냐면 이 선이지, 이 선. 지금 여기 중심이 0이야. 0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얘랑 똑같은 원을 이렇게 x축에 그려요. 됐어?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길 거란 말이지. 여기에 대응하는 수가 얼마냐? 루트 2가 된다고. 왜냐? 요 길이가 루트 2면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원 그린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같아서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가 있잖아? 그래서 이 점에 대응하는 수는 루트 2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얘들아 적을 시간 줄 거니까 일단 설명할 땐 설명 들어. 이번에는 루트 5를 대응을 시킬 건데, 루트 5는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거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지금 여기 초록색 사각형 보이지? 이것의 넓이가 5야. 여기 넓이가 5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한 변의 길이가 x제곱이 5니까 5의 제곱근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된다. 그걸 안 적었구나. 지금 여기 대응하는 수가 0이고 마 1, 마 2, 여기가 1이다.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7번 봐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데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0이죠. 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을 이렇게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0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지?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럼 봐봐. 0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 왼쪽으로 가는 건 더하기야 빼기야? 빼기죠. 그래서 이 점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루트 5는 어떻게 대응시키면 되겠냐? 플러스 루트 5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떻게? 여기가 루트 5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원을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만나는 점 생기지? 여기가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잘해요. 이거 잘 해놔야 돼요. 야, 우리 위에다 그거 아까 적을까? 아까 그거 안 적었다. 뭘 적을 거냐면 안 지워진데 왜? 밑에다가 적어. 여기 밑에다가. 아까 그 유리수만으로 또는 무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적어놔요. 됐나요? 자, 마지막 뭐 남았냐면 지워야겠네. 되게 안 먹힌다. 봐봐. 이제 마지막 대소관계.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를 판정하는 법을 세 가지를 쓰라 그랬거든. 사실 대소 크기 비교하는 거잖아.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건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어떤 두 실수 A, B가 있는데 실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 근데 한눈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A와 B의 차를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A-B가 0보다 크면 누가 더 크겠어요? A가 더 크겠죠? A-B가 0이면 A랑 B랑 같단 말이고 A-B가 음수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음수일 땐 할 수 없는 거고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인 실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비교할 수도 있냐면 제곱의 차를 구해보는 거야. 제곱의 차. 제곱의 차를 구해서 0보다 크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A제곱이 더 크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거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면 A랑 B랑 같다는 뜻이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성립해. 이번엔 음수이거나 0일 때는 할 수 없어. 어떻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냐면 A랑 B를 나눠보는 거야. 몫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B분의 A가 1보다 크면
얘는 가분수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B분의 A가 1이면 A랑 B랑 같다는 뜻이고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더 작다는 뜻이다. 됐나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1번. 2번도 가끔 쓰이고 2번, 1번, 2번 잘 쓰여요. 근데 사실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그냥 이제 번외로 적으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거든. 이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대소를 비교할 때는 꼭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대소를 비교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문제 보면서 할게요. 원리에서 보세요. 다 끝났어 이제. 원리에서 어디를 펴냐면 쪽이더라. 여기 있다. 23쪽. 23쪽에 4번 보세요. 4번부터. 자, 다음 두 실수의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그랬지. 자, 1번 봐봐. 루트 10 마이너스 3과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8을 비교하랬잖아. 근데 양변에 똑같은 수가 있다. 뭐 있어? 루트 10, 루트 10이 있죠. 이렇게 양변에 같은 수가 있잖아.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훨씬 편해.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가 뭐였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서 루트 10과 루트 10을 그냥 빼버려. 그래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되겠지. 없애. 그럼 누가 남았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루트 8이 남았죠. 이건 저번 시간에 했어.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지. 그럼 어쩌래? 근호 안에 집어넣으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얼마? 뭔 소리야? 9랑 같죠? 그럼 루트 9가 더 커? 루트 8이 더 커? 루트 9가 크지?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누가 더 커져? 마이너스 루트 8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그 다음 2번. 2번도 같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양변 해버리면 일단 쟤네들은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2만 비교해봐. 누가 더 커야 돼? 루트 3이 더 크니까 음수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커야겠지? 그 다음에 3번.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있으니까 없애버리면 2하고 루트 2 누가 더 크죠? 루트 2가 더 크겠죠? 됐는가요? 네. 그 다음 4번은요. 마3 똑같이 없애버려. 그럼 루트 7, 루트 11 누가 더 큰가? 루트 11이 더 크니까 4번이 맞았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같은 수가 있으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수를 빼버려. 그러고 나서 나머지만 비교하면 돼. 근데 이제 5번 봐봐. 5번. 자, 5번은 그 4번에 5번. 같은 수가 있어 없어 양변에? 같은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A에서 B를 뭐 해봐라? 빼봐라. 그러면 루트 20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20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으니까 근호가 없는 5를 갖다가 근호 안에 집어넣어. 그럼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간댔지? 그럼 얘들아 루트 20에서 루트 25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음수가 되겠잖아. 그쵸? 그러면 A-B가 음수라는 거는 A가 B보다 더 어쩐다? 작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0, 루트 20 마이너스 3이 더 작아야지.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5번은 각자 해보고 5번도 봐야 되구나. 5번도 봐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봐봐요. 5번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할 거야. 어떤 방법을 할 거냐면 일단 A는 2니까 냅두고 그 무리수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루트 7 마이너스 2인데 얘들아 루트 7은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있어?
그 7 앞뒤에 바로 제곱수 찾으랬죠. 그럼 4하고 9니까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수잖아. 그럼 얘는 2. 얼마 얼마 이런 값을 가질 거야. 루트 7은. 근데 거기서 2를 빼봐. 어떻게 되겠어? 그냥 아니지. 2. 얼마 얼마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돼요? 수가. 얘는 0. 얼마 얼마 이런 값을 갖겠지. B는. 이해돼? 그 다음에 C는 루트 2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죠? 1과 2 사이에 있죠? 그럼 얘는 1. 얼마 얼마 이런 값을 가질 거야. 근데 C는 루트 2에다가 2를 더하래. 그럼 얼마까? 2. 얼마 얼마 이런 값을 갖겠지. C는. 맞아요? 그럼 A, B, C 비교해봐. 누가 제일 커? 그렇지. C가 제일 커. 그 다음 누가 제일 커? A. 그 다음 누구야? B.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간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풀면 돼.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대표 문제 몇 개 풀 거야.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걸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 바깥에 뭐라고 돼 있어? 무한소수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라고 돼 있어? 순환소수. 그럼 여기 색칠된 부분 뭘까? 무한소수를 잘 생각해봐. 무한소수는 뭐하고 뭘로 나뉜다?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색칠된 부분은 뭐겠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리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리수를 찾는 문제야 얘는. 찾아보자. 1번은 무리수 맞아 안 맞아? 제곱수 맞아 안 맞아? 0.4 제곱수 아니죠. 이게 얘는 무리수겠지. 이게 1번이네. 2번 볼까? 2번. 2번은 순환소수인데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루트 9분의 4죠. 근데 9분의 4는 제곱수지. 그러니까 근호가 사라져.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러니까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면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리수인 거는 1번이고요. 넘어가요. 넘어가서 6번을 할게요. 자, 6번.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사각형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세 점 PQR의 좌표를 구하래요. 잘 들어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일단 그 색칠된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그 작은 정사각형 모는 종이 보면 모는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다 1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4니까 색칠된 정사각형의 넓이는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거지? 그렇지. 루트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루트 2야. 됐나요? 그럼 봐봐 얘들아. P가 어디 있어? 7번 봐. P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어디를 중심으로 원을 그린 걸까? 그거 찾아야 돼. 어디를 중심으로 원을 그린 거야? 여기 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을 그린 거야. 그래서 만나는 점이야. 누가 기준이라고? 0. 0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P에 대응하는 수는 얼마다? 왼쪽이니까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 찾아보자. Q가 어딨냐? 여기 있죠? 그럼 Q는 어디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는가 찾아봐. 그려보면 어딨어? 여기 있지? 보여요? 얘가 기준이지? 얘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을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이 Q야. 됐어? 그러면 Q에 대응하는 수는 어떻게 되냐? 봐봐. 중심이 2잖아. 2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지? 그럼 2에서 루트 2를 뭐 해줘야 돼? 빼야 돼. 그래서 Q에 대응하는 수는 얼마냐면 2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이니까 루트 2만큼 작은 수잖아.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Q에 대응하는 수는 이렇게 돼요. 답 쓸 때 이렇게 써. 좌표. P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R 어디 있어? R은 누가 중심인가요?
0이 중심이죠. 거꾸로 찾아가봐. 0이 중심이야. 그래서 요렇게 원을 그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0을 중심으로 해서 Q는 오른쪽에 루트 2만큼 갔잖아. 그래서 R에 대응하는 수는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무리수를 대응할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 중심이 되는 점이 어딘가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 해주고 왼쪽으로 가면 빼기 해주면 된다.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11번을 보면 돼. 넘겨서 11번. 자, 11번은 다음 그림에서 모눈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A, B와 A, P가 같대요. A, B와 A, P가 같을 때 P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랬거든? 그럼 P에 대응하는 수는 누가 중심이지? 그치, 2가 중심이야. 2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넓이를 이용하지 말고 그 색칠된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 직각 삼각형이죠. 그럼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 길이 구할 때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돼.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그 얼마냐? 3이니까 피타고라스 얼른 해봐. AB의 제곱은 2제곱 플러스 3제곱이라서 13이죠.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루트 13이 되겠죠. 피타 쓰면 된다. 그래서 AP의 길이가 루트 13이 되고 그럼 P에 대응하는 수는 2에서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갔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답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뭘 찾아라? 중심이 되는 점을 찾아서 더하기 빼기 해야 된다. 꼭 중심 잘 찾아. 그리고 넓이 이용하기가 어려우면 뭐 쓰면 된다고? 피타 쓰면 된다고. 알겠죠? 넘어가요. 다음에 몇 번이냐면 14번, 17번. 17번 아까 다 했는데 할 필요가 있을까요? 17번 한번 해보자. 17번. 다음 세 수의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자 일단 C는 2니까 냅두고 얘들아 A 봐봐. A 이제 너네가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B부터 볼까? B는 루트 5가 대략 2. 얼마 얼마 이런 값을 갖잖아. 왜냐면 루트 5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수야? 2와 3 사이에 있는 수잖아. 그러면 거기서 2를 빼봐봐.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2. 얼마 얼마에서 2를 빼면 그치 B는 0. 얼마 얼마 이런 값을 갖는 수야. 그래서 일단 BC는 대소를 알겠지. BC는 대소를 알겠어. 그런데 A는 얘들아 A는 루트 2가 1. 얼마 얼마거든? 근데 그렇게 빼면 안 돼. 무리수가 마이너스 무리수가 있을 때는 되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 왜냐면 봐봐. 얘는 1. 얼마 얼마야? 그럼 4에서 1. 얼마 얼마 빼면 뭐 나와? 그치 2. 얼마 얼마잖아. 근데 3. 얼마 얼마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막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무리수가 빼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A에서 C를 빼세요. 우리는 A하고 C의 대소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A에서 C를 빼. 4 마이너스 루트 2에서 C 2를 빼.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2는 루트 4죠.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니까 A가 커, B가 커, C가 커. 그치, A가 더 커. 그 다음 C죠? 그 다음에 C하고 B는 C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B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지? 요렇게 대소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뒤에 하나 더 있다. 띄워봅시다. 이제 마지막 20번.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자, 20번은 그 다음 수직선에서 8 마이너스 루트 11에 대응하는 점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랬어. 그럼 이렇게 무리수의 범위를 찾는 건 어떻게 찾냐면 얘들아 먼저 루트 11의 범위를 먼저 찾아요. 혜인아 루트 11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 11 앞 뒤에 있는 제곱수 가까운 거 뭐지? 9하고 16이지.
그럼 루트 9는 3이고 루트 16은 4잖아. 그래서 11은 루트 11은 3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수야? 근데 얘는 그냥 루트 11이 아니라 무슨 루트 11이야? 마이너스 루트 11이니까 양변의 음수를 곱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어. 그래서 마 4보다 크고 마 3보다 작대. 됐어? 근데 8마 루트 11이니까 양변에 이제 8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8 다 더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8마 루트 11은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은 어떤 수래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 그렇지,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의 범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그래서 범위 찾는 거 잘 기억하고요. 오늘 숙제는 끝까지야. 비도요.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아니네. 그 27초까지다. 아, 내가 C단계. 오케이. 27초까지 하고 원리 해설 적어볼까? 원리 해설은 27초까지 하고 그럼 이제 쌤비를 해야겠지? 쌤비 몇 쪽부터 해야 돼, 쌤비? 몇 쪽? 11쪽부터야. 11쪽부터 쌤비 11쪽부터 어디 몇 개를 할까요? 여기까지 하면 될까? 16쪽까지. 됐나요? 11부터 16쪽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